안녕하세요. 3월 8일 오후 6시 14분입니다. 내일이 대선이죠. 예,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고 하죠. 내일 본선 투표에서도 투표 꼭 하시고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호 1번 지지합니다. 기호 2번 거의 뭐 박근혜에 이어서 거의 문해라고 봅니다.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어, 대통령이 될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변수를 두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은데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유세도 너무 막말을 합니다. 입이 너무 더러워요. 거칠고. 어, 그리고 뭐 본인이 자격도 안 되면서 뭐 586 운동권 세대를 비판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그 당시 검사 시절 뭐 했을까요? 예? 권력에 빌붙어서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을 텐데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권 한 운동권 세력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각설하고 어쨌든 내일 투표 잘 하시고 그 리더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오늘의 오프닝은 두산그룹이 테스나를 인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인했었는데 오늘 확정이 됐네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테스나 인수한다고 했다가 너무 돈을 조달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두산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장 끝나고 난 이후에 공시가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 결국은 갔습니다. 어쨌든 41,350원이 오늘 종가였는데, 장중에 저는 계속 살려고 입질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매수를 못했지만, 원래 그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웨이퍼 테스트 분야 국내 1위, 특히 시모스 센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 물량을 받아서 웨이프 테스트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아무튼 두산이 4,600억에 38.7%의 지분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어,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 테스나, 뭐, 보통주, 우선주, BW. 근데 이게 4,600억 나누기 지분 38.7% 700 몇십만 주던데,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4,600억 나누기 700 몇십만 주, 단순히 계산하면 61,522원이 나옵니다. 한 주당 가격이. 근데, 오늘 31,350원이니까 상당히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갭이 있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은 또 우리나라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요일 날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요일 날 글로벌 시장이 좋게 끝나면은 목요일에도 좀 상승 탄력이 있겠지만 목요일에 상승 탄력이 어떤 수요일의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AP 모바일 폰의 두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시모스 이미지 센서 무선 통신칩 뭐 이런 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서 오늘의 오프닝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6,100억 정도, 외인 지분율이 2.85, 실적도 나왔고, 그럼 제가 정리한 때 표를 보면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전에 테스나 그 보고서에 그 실적 추적치하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IR북 뭐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 뭐 반도체 전공정 이 회사마다 조금씩 만드는 게 좀 달라요. 전공정 2단계 후공정 원래 전공정 8단계가 있는데 자세하게 8단계가 있고 후공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테스트와 패키징. 예, 테스트와 패키징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후공정을 또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20년도, 21년도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꽤 잘 나와요. 테스트 외주업체, 오사트 업체라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는 30%까지 나왔고 보통 한 20% 중반대 나오는데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숫자는 사실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영업이익은 540억, 순이익은 471억, 배당은 160원으로 확정지었고, 뭐, 유보율도 괜찮고, 2700%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21년도 4개 분기만 봐도 4분기의 실적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4분기에만. 순이익이 204억, 영업이익이 192억, 매출액이 635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오늘 종가, 시간의 기준가 말고 종가, 장중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PR이 12.95, 그러니까 13배 정도 되고, 시가총액 한 6,100억, 6,100억 정도, PSR은 2.94, 외인지분 아까 2.85,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지난번에 와이팜이 인수한다고 해서, 아니, 덩치가 작은 기업이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와이팜에서 두산으로 최종적으로 두산이 인수해 가는 걸로. 그다음에 이미지 시모스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터 뭐 이게 시모스 이미지 센서 53%,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26%, RF 라디오 프리퀀시 칩, 그러니까 RF 통신 칩이 10%, 기타 11%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테스라가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 뭐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뭐 쿼드러플 이전에 한 개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두 개 들어가다가 세 개 들어가다가 지금 네 개 쿼드러플까지 이제 뭐 스마트폰이 거의 카메라 수준까지 들어간 게 카메라가 네 개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테스라의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들고 어쨌든 두산그룹이 인수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지만 반도체 가격이 거의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라는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모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미 반도체도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어, 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뭐 유진테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테스나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나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 때문에 그런 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빛을 못 발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악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일단 올라갈 거고 파운드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좀 늘려가는 게, 뭐,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돈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장처럼 티플렉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그 현금으로 또 다른 종목들을 사고, 현금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내일 모레 당장 그 장에 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테스나 차트를 보시더라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뭐 최고치가 58,000원, 21년 8월 10일인데, 58,000원에서만 치더라도 지금 16,000원, 16,000원.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치더라도 45,450원, 45,000원 잡고 또 14,000원, 예, 13,000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어, 아무튼 주봉을 보고 그 21년 1월 달에 아주 세게 갔었죠. 21년 1월 달에 아주 세게 갔을 때 59,700원, 지수가 최고치를 찍을 때 59,700원까지 갔었고 지금 보니까 이게 121선을 뚫고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갈 듯 보입니다. 이 M&A 건으로 예, 테스나를 먼저 오프닝으로 잡아봤고 그 다음에 컴투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 그 네오위즈 홀딩스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NPT라는 네오핀이라는 코인을 MEXC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했던 걸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게임 업체들이 뭐 이거 말고 넷마블인가요? 뭐 그런 회사도 지금 이 생태계 이코노미 시스템 C2X 이게 좀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되는데 C2X 코인을 여기 C2X 코인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뭐 LCT 코인도 발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C2X의 생태계 기반의 이코노미 시스템 공개했다고 뜹니다. 지금 뭐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별 기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위메이드의 위믹스 그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의 네오핀 그리고 이제 또 뭐 NC소프트라든가 어디야 뭐 크래프톤은 아직 그런 말은 없지만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컴투스가 C2X하고 LCT에 대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아까 여기 똑같은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이죠. 뭐 앞으로 이 뭐야 C2X와 LCT 코인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어디에 처음으로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하면은 저는 이게 좀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아무래도 컴투스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컴투스 홀딩스랑 컴투스, 제가 계속적으로 삼각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어디냐, 코인원이죠. 컴투스 홀딩스가 코인원 지분을 인수했죠. SK 스퀘어가 코인빗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빗썸 홀딩스의 대주주인 그 비덴트에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 업체들이 코인 거래소와,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 거래소 인수하고 어떤 큰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엄청 떨어지고 있죠. 위메이드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컴투스는 그 위메이드처럼 위믹스를 팔아서 수익 남긴 게 아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게임으로, 본업으로. 본업이 게임인데 게임 본업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C2X나 LCT 코인을 출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믹스가 오늘 뭐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뭐라고 해나 가격 상승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힘이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위믹스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컴투스가 이런 C2X, LCT, 메타버스 블록체인 생태계 그 공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넷마블도 비슷한 게 떴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제가 기사는 읽은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이 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장이 개장을 했는데 유럽장이 좋습니다. 예, 뭔가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진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럽이 지금 프랑스가 뭐 2.3%, 독일이 1.4%, 영국이 0.46%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뭐 좋은 결과가 있는지, 뭐 회담이 좋게 끝났는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이 됐고, 미국 선물 지수도 낮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러스 된 적은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 선물도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환율 보시면은 1237원입니다. 고가가 1238.70전이고요.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뭐 보시면 그래프가 아주 뭐 환율이 1237원입니다. 달러. 예. 그리고 저기 유가는 뭐 어제 130달러까지 갔고 오늘은 123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21달러, 2달러 정도 되는데, 금 가격도 엄청 올랐고요. 뭐 WTI 원유 선물 지수도 엄청 올랐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네요. 예,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고, 유럽 증시가 일단 좋고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내일 우리나라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서학개미이신 분들은 다른 나라 장에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그마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볼만한 거는 단연 티플렉스였습니다. 티플렉스. 제가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티플렉스가 한 두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좀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자재의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2차 전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티플렉스가 아무튼 오늘 정말 세게 갔습니다. 예. 저는 가지고 있던 거 오늘 다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6,000원에 팔았던 게, 물론 이게 매수가가 5,000원 아래여가지고 6,000원 좀 넘자마자 좀 팔았는데, 초반에 너무 일찍 팔았다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분할 매도하긴 했는데 어쨌든 티플렉스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 지금 최고치죠. 예,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최고치고 월봉으로 봐도 최고치네요.
예, 여튼 역대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주가가. 니켈 가격이 어제 하루 만에 60몇 프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티플렉스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 티플렉스 실적을 한번 볼까요? 티플렉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실적을 보면요, 20년, 21년도에 비해서 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뭐 200% 뭐 넘게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21년도 4개 분기에서 매출도 4, 4분기 최고치 나왔고 영업이익도 최고치요. 순이익은 좀 떨어졌네요. 순이익은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전 18년, 19년, 20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좋아졌죠. 뭐 2, 3%대 머무르던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회사 오늘 종가 6,470원 기준으로 뭐 시가총액이 1,5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주죠. 그리고 PER이 14.67배, PSR은 1배도 안 되는 0.83배.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세게 갔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그 현금으로 이제 또 싸진 좋은 종목들을 또 사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디플렉스가 91년 12월 13일 됐고 뭐 이렇게 2009년 4월 23일 상장됐고 세아 창원 특수강으로부터 원재료인 스테인레스 본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뭐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여기 보면 스테인레스 우판 사업 및 특수금속 소재인 티타늄, 니켈 합금 사업에도 진출하여 석유화학, LNG 담수화 설비 등의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제사 소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예. 디플렉스도 한번 관심 봐주시고 지금은 좀 고점입니다. 예, 고점이고 뭐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6,750원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시기는 어렵고 조정 받을 때 한번 관심 리스트에 넣어놨다가 조정 받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실적 숫자는 뭐 크진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뭐 낮고 어쨌든 오늘 세게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막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 보성파워텍도 띄고 CBDC 관련해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CBDC 행정명령을 사인할 거다. CBDC 중국 CBDC도 있고 미국 CBDC도 있고 이래가지고 KCT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그 외에 또 제가 뭐 티플렉스 외에 또 눈에 띈 게 BMT입니다. BMT도 각종 밸브 피팅류에 대해서 좀 실력이 있는 기업인데 이게 오늘 사우디의 최대 기업 아람코의 그 밸브 피팅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세게 갔습니다. 세게 갔으나 뭐 좀 윗꼬리를 너무 심하게 달았죠. 13,800원까지 갔다가 12,700원이네 종가니까 한 10% 정도 올랐는데 BMT도 계속해서 이게 원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선박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좀 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아람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유가가 아까 130달러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전통적인 그 원유 생산 업체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쉘이라든가 뭐 그런 에너지 업체들 주가가 엄청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날아갑니다.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라든지 GS칼텍스를 가지고 있는 GS라든지 현대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열사잖아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데 IPO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뭐 IPO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IPO가 연기됐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는 것 같고 3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IPO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유일 로보틱스가 어제 오늘 이제 공모주 청약을 했죠. 한투증권이 주관사인데 그게 이제 18일 날 상장이 될 거고 요즘 로봇도 관심 받는 테마주여가지고 일전에 많이 움직였던 테마주인데 좀 시들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푸틴이 뭐 장담했던 그런 24일 날 침공했는데 지금 한 2주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뭐라고 할까 제1의 수도 뭐 카이우 이제 뭐 이게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말로는 키예우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거 점령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처럼 중화학공업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경공업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탱크가 뭐 연료 보급을 못해서 줄 서 있는 장면이라든가 먹을 게 없다든가 보급이 안 된다든가 뭐 좀 뭐 뉴스 뭐 가짜 뉴스가 워낙 판치기 때문에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뭐 장성, 스타급 장성, 영광급들도 오늘 몇 명 죽었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죠. 예. 그리고 뭐 저기 항공기를 격추시켜갖고 조종사를 잡았는데 조종사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고, 푸틴이 그냥 지시한 것들을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아무튼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그런 악재에 좀 둔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있지만, 예, 점점 둔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휴전을 하든지, 예, 그래야 뭐 전 세계 이런 그 물가 상승, 그냥 유가부터 해서 뭐 천연가스, 진짜 뭐 원자재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 점점 시간을 두고 몰려올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예. 소득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산 시장이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자산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요. 부자들은 타격이 없습니다. 일반 큰 부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뭐 조금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라든가 하위층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경제가 발전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서 경제 침체로 빠져든다는 거죠. 예, 매크로적인 변수로 봐서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특이한 점은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 또 움직였고 헬릭스미스 그 외에 바이오주들 알테오젠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예. 그 뭐 해외에서 뭐 들려오는 뭐 그런 소식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큐어도 그렇고 제넨바이오 바이오 클래시스는 이제 미용 리오프닝과 관련된 거고요. 일진 파워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거고. 아무튼 오늘 바이오주들도 좀 움직였다라는 거가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 인트로메딕이 이제 그 사이클럽이 그 앱이 승인을 받아서 4월 달인가? 4월 2일 날, 오픈한다고 그러죠. 싸이월드 공식 오픈. 4월 2일 앱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어, 유니드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유니드 염화칼륨에 대한, 뭐, 어, 돌아가면서 이제 뭐 나오는데, 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런 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오늘 염화칼륨에 대한 것도 나와가지고, 유니드도 오늘 좀 10만 3천원까지 간만에 움직였는데, 저는 유니드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그 유니드와 MK전자를 너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니드가 염화칼륨 공급 대량 수혜 예상을 해서 오늘 좀 근데 그러나 이제 뭐 크게 뻗어가지는 못했어요. 크게 뻗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유니드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그 분할 매수 해가지고 가져가신다면은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어 제가 볼 때는 친환경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슈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유니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실적을 보시면은 20년, 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순이익은 막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0.81에서 15.4%. 그 다음에 21년도 4개 분기에서 4분기에는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좀 떨어지네요. 뭐 일회성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분기에는 좀 실적이 안 좋지만 나머지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전체 평균에서 윗도는 16%, 20% 이렇게 윗도는 실적을 거뒀고, 그 다음에 오늘 종가 96,600원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8,600억, PER이 4.67배, PSR 0.78배, 외국인 지분율이 12.58% 정도 가지고 있고, 유보율도 한 2000% 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금 1,700원, 그리고 이 이제 친환경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죠. 뭐 탄산칼슘, 염화칼슘이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데 쓰인다고 해서 그때 작년 1, 4분기인가요? 언제 그 실적 발표할 때 한 매출의 10% 정도가 그 CCU 탄소 포집하는 데 쓰는 매출로 발생했다고 IR 할 때 말을 해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날라갔죠. 15만 원 넘게. 여기 보시면 15만 9천 원까지 날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예, 엄청나게 날라갔습니다. 21년 9월 17일. 근데 지금은 거의 뭐 40%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원유가 뭐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뭐 환경 어떤 뭐 코로나 발생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고, 지금 뭐 지구의 종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다시 탄소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원흉이 러시아죠.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정말 가역적, 비가역적, 뭐 이런 단어도 생각이 나면서 엔트로피도 생각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진짜 빨간 신호등에 차는 없는데 그냥 건너가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아무 차도 없는데 사거리에 빨간불이라고 해서 그냥 서서 계속 서 있다가 신호 지켜서 건너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의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리오프닝으로 수혜가 점쳐지던 많은 그 여행주, 항공주 폭락을 했죠. 뭐 모두 투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LCC들도 엄청나게 빠졌고, 저는 LCC 여전히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티웨이는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어, 여행사들도 이게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모두 투어 오늘 볼까요? 모두 투어가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모두 투어 그 하락에서 한번 볼까요? 하락률 상위. 예, 모두 투어 탑이잖아요. 보십시오. 모두 투어가 거의 뭐라고 할까? 리오프닝 주로 해서 수혜를 엄청 받을 거라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었죠. 지난번에 그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에 이거 엄청나게 올라갔고, 델타가 이제 잠잠해지자 29,300원까지 갔었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좀 리오프닝으로 수혜 나올 때마다 올라갔어요. 예, 리오프닝 나올 때마다 델타가 번지 와서 좀 가라앉자 이렇게 가고, 그다음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꼭지점이 31,55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한 28,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5,000원인데 지금 오늘 17,2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종가는 19,300원이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항공을 한번 볼까요? 제주항공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전에 많이 올랐지만, 제주항공도 오늘 뭐 고유가, 고달러, 이런 영향이 크죠. 예, 뭐 유류 할증료에 반영한다 손 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쭉 리오프닝 수혜로 쭉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행주든 항공주든 흑자 전환할 때까지는 24년도까지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이 있고 그걸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요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확 늘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자본 잠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든 돈을 빌려오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여행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행도 쉽지 않을 거고, 아무리 리오프닝으로 가서 뭐 방역 해제가 한다고 해도 당장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들로 일컬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이시케미칼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제이시케미칼은 이런 때 사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점진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업류도 있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도 있고, 그다음에 RPS라든가 뭐 이런 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이거의 혼합 비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혼합유도 이 작년 7월 1일부터 3%에서 3.5% 늘렸지만 또 몇 년 후에는 또 이게 4%로 증가될 거란 말이죠. 친환경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는 사모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시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하락장에서 뭐 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는 좋은 종목들은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정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가이던스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렇게 조정받을 때 사모아 가실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위지윅 스튜디오라든가 이번에 지금 뭐 컨텐츠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그거 지금 뭐 상영하기로 했다고 해서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뭐그 업체가 망하기 직전이라서 중국의 뭐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업체가 망하기 직전이라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걸 승인해줬다라는 말도 있던데 아무튼 점차 좀 풀릴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게 풀릴 거라고. CS 베어링, 이 풍력 관련주도 그렇고, 퓨런티어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 카메라, 그 모듈 장비 업체, 얼마 전에 이제 상장했죠.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떨어질 때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해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봐도 오늘은 뭐,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렇고, HMM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사모시는 것도 괜찮고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된 거 바이오니아 뭐 탈모 치료제 뭐 이게 독일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뭐 엑셀런트라는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독성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큰 이슈는 아닌데 반응을 좀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보십시오 꾸준하지 않습니까 애플 이야기만 나오면 LG 이노텍은 움직입니다 LG 이노텍도 뭐 조정받을 때 뭐 꾸준히 사모아 가신다면은 분명히 40만 원도 넘게 갈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떨어졌네요. 에코프로비엔 LG와 많이 떨어졌고 LNF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곧 뭐라고 할까 그 원자재 이슈가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갈 종목들이라고 갈 섹터라고 봅니다. 2차 전지는. 예, SO일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에서는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도 그 원유 관련된 그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들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립니다. 유가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내려요. 예. 신기하죠. 그 수혜를 거의 반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가 그렇게 많이 뛰면은 뭐 업체에도 좋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그 유가가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거의 뭐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저 주식시장을 알아봤고요. 뭐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코인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믹스가 그 글로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호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해서 좀 갈 줄 알았는데 뭐 별 신통치 않네요. 예, 위믹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뭐 여기 상장한다고 뜰 것 같은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위믹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컴투스의 C2X 그 다음에 LCT 그거 좀 뭐 기대가 됩니다. 언제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바이낸스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바이낸스는 좀 탄탄하고요. 팬케이크 수압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루나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루나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거기 뭐 낙폭이 별로 없어요. 루나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이 코인들을 참 지켜보시고 관심 있는 것들은 제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런 재미없는 장일 때는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활용하시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웨이브 같습니다. 웨이브.
계속 올라요. 예, 웨이브. 지난번에 그 트위터에서 본 웨이브 1에서 2 이렇게 뭐 어떤 새로운 게 많이 생기는 그런 이슈 때문인지 웨이브가 계속 오릅니다. 오늘 3만 원, 3만 600원까지 찍었죠. 거의 뭐 바닥에서 만 원에서 불과 지금 뭐 2월 24일이죠. 2월 24일에 11,000원 이 정도 했어요. 11,000원. 11,000원 했는데 지금 3만 원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월 24일이니까. 2월 24일에서 뭐 3월 8일 불과 뭐 2주 정도? 2주 전인데 11,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웨이브가 가장 핫하네요, 요즘. 어, 그 외에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웨이브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주식 시장이 아까 미국 선물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 여러분, 내일 투표 잘 하시고, 목요일 장을, 내일 글로벌 시장만 좋다고 하면 목요일 장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